집이라는 공간에서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쉬고 싶어질 수도 있고 사무실 오게 되면 일단 부산에서도 알아보고 또 서울에서 알아보고 했었는데 금액에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단점인데요. 바로 안녕하세요, 소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주셨던 공유 오피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어떻게, 왜 사무실에 입주하게 되었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자취방에서 쇼핑몰 운영했었는데요. 투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구와 함께 살았을 때도 친구에게 어떤 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운영이 가능했고, 그리고 집주인과 같은 층에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분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복도에 100개, 200개를 이렇게 쌓아도 트러블 없이 잘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실 입주를 하고 싶다였지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집이 오피스텔로 바뀌게 되었고, 아무래도 오피스텔 특성상 한 층에 굉장히 많은 세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쇼핑몰 운영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집주인 양을 구하고 주변에 많은 세대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첫 번째로 사무실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과 쉼의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일을 매일매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 쉼의 경계가 없기도 없었고,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새벽까지 일하고 또 아침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서 저의 어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혹은 약간 현타 아닌 현타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쇼핑몰 업무와 프리랜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연봉이 보장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그래 나름 오래 했던 저로서는 내가 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고, 약간 멘붕 아닌 멘붕이 와가지고 이 일이 아니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방황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없이 내가 하는 일에 한번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무실 입주를 결심을 하게 되었고, 부담스럽지 않은 공유 오피스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과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제가 입주하고 싶은 입주룸의 컨디션이 맞는 곳 선택해서 지금 이곳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월부터 입주했으니까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미리 이렇게 아이패드에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시선이 약간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바로 저렴한 임대료예요. 아무래도 쇼핑몰 같은 경우 저처럼 1인 쇼핑몰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집에서 하시다가 갑자기 사무실로 구하게 되려면은 일단 임대료가 가장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 보증금도 필요하고요, 월세도 필요하고요, 관리비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선 제가 있는 이 공유 오피스의 장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세이브를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공유 오피스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선 2인룸에 입주하고 있고요. 책상 2개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2개가 들어가고도 그 뒷부분에 여유 공간이 있고 또 양쪽 부분 여유 공간이 생각보다 커요. 2인룸 기준으로 월세,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알아보고 또 서울에서 알아보고 했었는데 금액에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3월 말쯤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딱 마침 4월부터 금액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월 31일 이전 계약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44만 원 금액으로 앞으로 재계약을 했을 때도 쭉 가져갈 수가 있는데, 4월에 새롭게 하는 경우 아마 제 방이 48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운 좋게 3월 말에 계약을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44만 원으로 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딱 한 달 월세였어요. 44만 원에 44만 원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공유 오피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최소 계약일이 2개월이었거든요. 2개월일 경우에는 44만 원, 44만 원이지만 3개월 한 번에 계약하시거나 한 번에 납부를 하시거나 6개월, 1년 이렇게 한 번에 내가 월세를 일시납을 하는 경우는 기간에 따른 할인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또 여기 있다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2개월로 계약을 했었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2개월 연장
등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이 저희가 여기 입주하게 되면은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문을 등록하게 돼요. 평일 기준으로 이제 상주하고 계신 매니저님이 계신데 매니저님이 출근하시기 전이나 퇴근하신 후 혹은 주말에도 저희 지문으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공간에 와서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입주하고 싶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CJ 대한통운과 자동으로 택배사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최소 가격으로 택배를 보낼 수가 있고요. 카페24 창업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은 이지 어드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발주를 통해서 각 플랫폼별로 어떤 주문이 몇 건 들어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주문 내역들이 자동으로 택배 시스템으로 전달되어서 저희가 송장 출력을 하게 되면은 모든 플랫폼에 들어온 주문 내역들이 한 번에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따로 뽑을 수가 있고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재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택배 시스템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갓 시작하시는 분들은 택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택배사 계약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물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택배 금액을 최소 금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 사이즈에 따라 택배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 계약을 했을 때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동 발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중에 운송장을 또 각 사이트에 가서 입력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판매처 송장 등록이라는 버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희가 송장을 뽑았던 모든 주문건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운송장에 입력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제가 한진택배로 활용해서 엑셀로 이제 택배를 등록하고 나중에 택배 사이트를 클릭해서 각 고객님 성함별로 운송장 번호 확인해서 일일이 입력하는 이런 노고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플랫폼을 하나씩 늘려나가도 부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에이블리와 지그재그를 오픈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가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카페24 창업센터의 각 지점마다 어떤 곳은 스튜디오가 2개, 3개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한 곳이 있는 곳도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날짜를 클릭해서 연속 시간 3시간, 하루에 최대 5시간까지 저희가 스튜디오를 무료로 빌릴 수가 있어요. 카페24 창업센터에 입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료로 금액을 지불해서 대여를 하셔야 되지만 사무실에 입주한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 영상의 룩북이라든지 중간중간 브이로그에는 항상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하고 또 스튜디오에 방문하는 어떤 일상들이 영상에 올라왔다면 지금은 이제 스튜디오에 방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사무실에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전 최대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지 못하는 것 있죠. 예를 들면 뭐 수영복, 뭐 속옷 이런 것들은 물론 따로 저희가 스튜디오를 빌려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스튜디오에서 충분히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대관하는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사무실에 입주하고 싶었던 이유기도 했어요. 이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미팅룸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쇼핑몰도 운영하지만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다른 사람들과 제3자와 미팅을 해야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2인룸이라서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1인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함께 와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팅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룸도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 3시간 정도를 제가 대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했을 때 그 미팅룸을 대여해서 그 미팅룸에서 강의를 진행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2인 이상의 어떤 직원분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팀룸에 이런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직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미팅룸도 저희가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점 바로 카페24에서 무료로 교육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교육을 듣지 않았는데 교육을 보니까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이런 부분에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다 등등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도 잘 이용하시면은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팁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 그런 관련 교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따로 또 브이로그에서 후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점인데요. 저는 굉장히 땀이 많고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일반 사무실에 갔는데
에어컨이 없다라면 저는 에어컨을 무조건 구매를 했어야 됐고, 또 그리고 그 에어컨을 저희가 가동했을 때 나오는 냉방비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공유 오피스를 입주하게 되면은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냉난방 기기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큰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공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 에어컨에 이렇게 6개 룸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4번 에어컨 사용하는데, 저는 출근할 때 4번 에어컨을 켜고 하거든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5월에 느끼지 못했는데 6월이 되면서 정말 더워지더라고요. 이 더운 환경에 에어컨도 없다? 저는 일을 못했을 거예요. 이런 관리비도 임대료에 다 포함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또한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제 병원과 함께 공용으로 화장실 사용하는데, 화장실도 3칸이나 있고 세면대도 2군데나 있어가지고 양치를 하거나 화장실 갈 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장점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장점 생각난다면 또 추가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샅샅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방음이 아쉽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큰 공간에 가벽을 통해서 이렇게 각 룸마다 분리를 해놓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집에서 촬영했을 때는 목소리도 크게 했었는데 요즘 약간 가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방음이 정말 잘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것도 밖에서는 약간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했을 때 복도에 지나갈 때도 다 들리기도 들리고, 그리고 옆방에 있을 땐 더 잘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고 음악도 크게 틀고 싶고 막 하잖아요. 또 그리고 만약에 일반 사무실이었으면은 친구들과 함께 초대해서 막 재밌게 일도 하고 싶고 한데, 아무래도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좀 조용조용 해야 되고 좀 정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친구들 초대해서 까르르까르르 웃으면서 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된 두 번째 단점인데요. 아무래도 이 공간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많이 마주쳐요. 그렇다 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일반 사무실이었다, 그럼 배달시킬 때도 그냥 띵동띵동 하면은 저희가 가지러 가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1층 가든지 3층 입구로 가든지 하거나, 혹은 내가 혼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래도 좀 저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는 것들. 그래도 저는 최대한 그런 음식들 자제하고 주로 도시락이나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음식을 먹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물론 제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께서 뭔가 크게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든지 시끄럽게 하시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더더욱이 피해를 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고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작업을 하고 일도 하고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택배를 쌀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자기만의 공간에서 택배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1인 룸이었다면 저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인 룸에 딱 책상 하나만 딱 들어가는데 재고를 놔둘 공간도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택배를 포장할 때도 쌓아두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여유 공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입주하고 싶으신 공유 오피스에 택배를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1인보다는 2인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 스튜디오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2인 룸에는 다 2분씩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여기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1인 룸은 정말 말 그대로 문 열면은 책상 하나 있고 뒤에 여유가 조금 있고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택배를 쌀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굳이 2인룸이 아니어도 1인룸으로 30만 원대 저렴하게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주를 하실 때 내가 입주를 하고 있는 그 룸 말고도 다른 데 공용으로 제공되는 공간이 어떤 게 있는지 참고하셔가지고 입주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서울에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도 있고 커피 머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게 월세에 따라서 이런 주어진 어떤
컨디션 다르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했는데, 저희는 딱 정수기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단점인데요. 바로 공유 오피스에 입주하신 분들은 주차가 제공되지 않아요. 모든 분들께 주차를 제공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주차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날 아침 일찍 와서 뒷골목에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하거나 좀 늦게 왔다 이럴 경우에는 유료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입주한 사람들의 지인이 오거나 다른 외부인이 왔을 경우에는 평일 1시간, 주말 2시간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런 주차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집과 거리가 있는 곳을 내가 입주한다 하실 때는 분명히 이런 점을 잘 신경 쓰셔야 되고,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사무실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대안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불편함이기도 해요. 그리고 5번째 단점인데요. 이 스튜디오가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구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유 오피스마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스튜디오가 나와 찰떡이다 이러면 최고겠지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좀 나는 밝은 느낌 원하는데 그게 없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스튜디오 컨디션을 저희가 조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게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잘 활용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한번 스튜디오를 빌려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3개월 차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 부분들이 저게 왜 장점이야? 저게 왜 단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상황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을 분리가 되니까 정말 집에 간 순간 와, 집 왔다 이런 느낌이 확 와가지고 굉장히 워라밸을 좋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쉬고 싶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오게 되면 일단 우연히 이렇게 정수기를 항해 가다가 사람들을 보거나 했을 때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시고 막 택배를 맨날 막 엄청 막 앞에 막 박스로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저도 약간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입주했을 때 다른 분들과 함께 좀 친해지고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딱 문 닫고 생활을 하고 프린트를 하거나 송장 출력할 때 그럴 때만 잠깐만 마주치거나 하기 때문에 서로 막 어떤 정보를 주고받거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시간이나 기회는 전혀 없어요.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만족을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람은 점점 꿈을 크게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사무실 입주하고 싶다가 제가 2년 동안 꿈이었다면은 지금 하나의 이제 꿈을 한 발자국 와서 딱 꿈을 이뤘잖아요. 이루고 나니까 이번에는 난 나중에 진짜 나만의 사무실을 제대로 오픈해가지고 가구도 내 마음대로 꾸며보고 고객님들을 위한 쇼룸도 만들고 싶고 하는 굉장히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물론 이 목표는 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6개월 걸릴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에 입주하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공유 오피스도 제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과 맞는 사무실로 입주하시면 후회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페 인스타 창업센터는 쇼핑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입주하셔가지고 한번 여기 있는 인프라 누려보시고 한번 경험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댓글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개월 차지만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 더 빠르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뿅 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는 하루 보내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